비가 내리던 어느 흐린 날, 의금부 앞마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붉은 비단으로 덮인 처형대, 그리고 그 위에 무릎 꿇은 한 여인. 역도, 연하! 임금의 명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검을 거두라. 이 여인 내가 직접 묻겠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라.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날부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기생이 되었고 왜 그토록 높이 올라가야 했는지, 그리고 왜 조선의 중전이 되어야 했는지. 이야기는 수무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기아집 마당에서 어린 소녀가 홀로 울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연화. 본디 이름은 없었다. 궁중 나인으로 살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없었고 그 이름조차 들은 적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지혜로운 궁녀였지만 하루아침에 독을 품었다는 죄로 잡혀갔다. 모함이었다. 그날 이후 연하는 집도 이름도 잃고 거리로 내쫓겼다. 밤이면 찬 기와 밑에 몸을 웅크렸고 낮이면 음식 찌꺼기를 뒤졌다.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기방의 보두어미, 곧 기생들을 거느린 주인장이었던 송어미는 연화를 발견했다. 살고 싶으면 웃는 법부터 배워야 해.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 울기만 해선 돈이 안 돼. 그날부터 연하는 기생 수업을 받았다. 춤, 가야금, 시조, 글씨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배워야 했고 틀리면 곤장도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어머니처럼 사라질까 봐. 연아야, 세상은 겉이 다가 아니란다. 사람의 말 뒤에, 눈빛 뒤에 그늘을 봐야 해. 몇 해나 지나고 연하는 마침내 기생이 되었다. 눈처럼 하얀 저고리, 붉은 치마, 목소리는 곱고 춤은 단아했다. 수많은 양반들이 그녀를 두고 다투었지만 연하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저 궁의 담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기생은 이름이 없지.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반드시 역사에 남길 거야. 누구도 기억할 수밖에 없게. 그날도 비가 내렸다. 대문 앞엔 젊은 한 사람의 선비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경호. 홍문관 교리로 문과 장원 교제자. 학문으로 나라를 밝히겠다는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 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이다니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수도 없고. 문이 열리고 붉은 등 아래에 연하가 서 있다. 어머, 문생소매의 저문양, 홍문관에서만 쓰는 거라 들었어요. 글 좀 쓰시는 분 맞으시죠? 그런 말은 삼가주시죠. 전 억지로 온 것입니다. 억지로 온 자가 이렇게 긴장할 리가 없는데요. 연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 남자, 순진하지만 눈빛이 맑고 신념을 좇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경, 그 이름 좌이정 유만석과 연이 있다 했지. 며칠 후 이경은 또다시 그곳을 찾았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조를 나누고 책 이야기를 하고 조정의 부조리를 토론했다. 그대는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소? 저는 바람을 읽는 사람일 뿐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디서든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무섭죠. 언제부턴가 날카로운 검보다 누군가의 진심이 더 무섭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연화, 정말 그대의 이름이 맞소?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있소이까? 지금은 연하, 그것이면 충분해요. 기방을 드나들던 이경은 어느 날 술기운에 말실수를 했다. 아버지는 유대감과 오래된 친구라네. 난 그분 덕분에 홍문관에도 들었지. 큰 빚이지.
그 말을 들은 연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그 이름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던 바로 그자, 유만석. 하필이면 당신이. 며칠기 경복궁에서 열리는 국혼주년 잔치에 기생단이 초대됐다. 연하는 궁중악사로 변장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에는 은가락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긴 유품이었다. 어머니, 드디어 그 사람 눈앞에 서게 될 거예요. 가야금을 품고 악사 행렬에 섞여 있었다. 연주가 시작되고 고운 선율이 퍼지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중 한 사람, 젊은임 금도 마찬가지였다. 이 여인은 눈빛이 다르다. 그냥 악사가 아닌데. 잔치 후 요만석은 대기실을 지나며 악사들을 힐끗 스쳐보았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가슴 깊이 차오르는 분노를 견뎌야 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웃으며 인사하고 싶었다. 그때 날 발로 차던 궁녀의 딸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연화를 바라보던 시녀 하나. 그녀는 연화의 얼굴 어딘가 낯이 익다는 데 주시했다. 며칠 후 그 시녀는 유만석의 집으로 급히 달려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대감, 기방 출신 여인 중 하나가 궁에서 악사 행세를 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 그 궁녀를 꼭 닮았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라. 연하는 기방 골목에서 흑의 자격에게 기습당했다. 목이 날아갈 뻔한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벽을 타고 굴러내렸다. 팔이 베었지만 치명상은 피했다. 이젠 진짜 궁에 들어갈 때가 됐어. 들어가서 끝을 봐야지.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화장을 지우고 이경 앞에 섰다. 이경, 내가 누구인지, 왜 그 궁에 들어가려 하는지 이제 말할게요. 듣고 있어요. 내 이름은 연하가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궁에서 쫓겨난 궁녀, 소비연의 딸이에요. 이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건 기억합니다. 모두가 독살이라 했지만 증거도 없었죠. 그 누명을 씌운 자가 유만석입니다. 내 어머니를 죽였고 아버지를 실종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궁에 들어가 그자를 끝장낼 겁니다. 이경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의 아버지는 유만석과 오랜 정적.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대를 믿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함께 싸울 것이요. 궁중의 정전. 고운 한복을 입은 귀족 큐수들이 줄지어 섰다. 그리고 그들 사이 단 한 명의 무명 여인. 기방 출신 연하. 기생 출신이라니. 가한테게 어찌 이런 일이. 주상께서 직접 허락하셨답니다. 그 여인 눈빛이 심상치 않다더군요. 기족 귀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익힌 것이라 당연히 익숙했지만 연화는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히 소화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직접 배운 진짜 궁중 예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라의 어미가 될 인물들이다. 묻겠다. 정의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귀족 교수들은 하나같이 충, 덕, 효를 말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들고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전하, 정의는 힘없는 자를 위해 관력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가 울부짖을 때 그 울음을 대신 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미의 길이라 믿사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연하는 자신의 존재를 온 궁궐에 새겨 넣은 것이다. 며칠 뒤 나라의 어미가 될 리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무명이라 불리던 그 여인 연하를 중전으로 삼겠다. 간택 결과가 나오자 유만석은 분노했다. 기생 출신이 중전이라니.
이 나라가 썩었다. 내가 정리하겠다. 그는 수하들에게 명을 내리고 모기를 숨긴 채 궁궐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이경과 연하는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대신들이 모인 대전에서 연하가 봉한 두루마리를 펼쳤다. 이것이 바로 중전이 되어 밝히고자 했던 진실입니다. 유만석 대감,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감히 기생 하나가. 그대는 오늘부로 반역죄로 체포된다. 과인은 이 나라의 중전을 잘 택하였다. 며칠 뒤 궁궐 마당. 연하는 황금빛 대례복을 입고 백성들의 앞에 섰다. 정식으로 중전이 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연하는 아들을 낳았다. 훗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고 연하는 마침내 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기쁨도 오만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다짐만 있었다.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 나는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해 나의 이름을 지울 것이다. 대비가 된 지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주상이 된 젊은 임금은 어머니를 불렀다. 어마마마,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전하, 소녀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뿐이옵니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술 한 잔 올릴 수 있는 자격,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연하는 곱게 차려입은 대대복 대신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었다. 작은 무덤 앞에 섰다. 어머니, 보셨죠? 딸이 결국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섰습니다. 허나 복수가 끝나니 텅 비었습니다. 눈물 한 줄기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며칠 뒤 연하는 조정에 자진 하야를 청했다. 대비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궁궐을 떠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연하를 대응했다. 이제야 진짜 의미를 만났구먼. 그분은 우리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지. 몇 달 후 연하는 작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 글은 힘이야. 힘없는 사람이 정의를 말하려면 배워야 해. 알아야 해.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주정 문서 어디에도 연하란 이름은 없었다. 허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녀를 연대비라 불렀다. 이름 없는 대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뚜렷하게 조선의 역사 속에 백성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